네, 9시입니다. 댐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출발하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다. 어제 72,000불 하던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 하면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침에 오늘은 삼성물산, 현대차, 조금 대형주들이 강세 출발 보이네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어제 좀 음봉이 났었는데, 오늘 다시 플러스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주는 기관이 어제 팔았단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식은 오늘 바이오주는 조금 약세고요. 하이닉스 어제 좀 많이 빠졌는지 출발은 플러스로 합니다. 네, 그동안 조정받았던 엔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고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네요. 어제 테슬라가 조금 올랐어요. 테슬라가 독일 공장이 예가동 들어갔다 해가지고 한 1% 정도 1%대 올랐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오늘도 오늘 가장 돋보이는 거는 우리 기술 투자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어제 4,000달러 돌파했는데요. 이더리 지금 반감기라는 거는 우리가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현물 ETF 승인. 이렇게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근데 이런 추세가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추세적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는 뷰노가 좀 빠졌었죠. 어제 뷰노가 좀 빠졌는데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기계적 매도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플러스 출발을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약세라서 어제 소부장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 분위기입니다. 어제 기관들이 팔았다는 GST 오늘 좀 플러스권 돌아섰고요. STI 요거는 이제 그 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STI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덕을 많이 볼 거다 하는 리포트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어서 강세고요. 요즘 철저히 종목 장세들 분위기입니다. 종목별로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심텍 같은 경우는 요즘 리포트를 보면 좀 실적에 대한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 양치기 소년 같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실망이고 그렇다. 그런 논조의 리포트들이 좀 나옵니다. 게임주들 좀 무난무난하네요. 컴투스 홀딩스 이건 좀 코인 관련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어제 플러스는 오늘은 마이너스고요. 어제 1일 천하였나요? 그래서 이쪽 지금 우리 기술 투자, 한화 투자증권 이쪽이 두나무죠. 업비트 관련주고요. T사이언티픽 이게 비썸 관련.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가 아마 고팍스죠. 요런 요들. 그래서 오늘은 코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STO 관련주들도 비트코인 강세 때문에 같이 들썩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뷰노 다시 많이 오르는데 어제
뭐 어제 빠진 거 오늘 다시 회복하네요. 자, 준호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군요.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 그 금속 가격, 리튬이나 니켈이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좀 이제 회복하고 있다. 저점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NQ는 마이너스 들어갔군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게 이 성장성이 지금 올해는 10%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의 기울기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프리미엄이 줄죠. 예를 들면 프리미엄을 100을 주다가 50으로 떨어지는 거죠. 50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죠. 그에 네이버가 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성장성이 갑자기 증권사들이 고성장세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 같다 했더니 그때 PR이 한 40배 받다가 한 20배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주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그런 전기차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IRA와 관련한 소재주들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네요. 그래서 최근에 부각된 게 좀 실리콘 음극재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 동네들이 실리콘 음극,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래, 제이오 이녹스 요 동네들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좀 전고체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8종목들도 오늘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굉장히 이제는 전에는 업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B샵은 액침 냉각 관련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침 냉각은요 전고사 리포트 읽어보면 구체적인 건 없어요. 우리는 뭐 GST 뭐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술을 개발 중이다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해외 액침 냉각 선도 기업하고 뭐 같이 제휴를 했다 정도밖에 없어서 단타로 선절매 원칙 지키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에이지랜드 다시 펜리스트 다시 강세가 좀 나타나네요. 네페스 아크 요즘 이쪽이 강세인데 요건 한번 이렇게 기업별로 움직이니까 네페스 아크도 테스트하는 회사인데요. 강세 배경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페스 그룹 전체가 워낙 재무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좀 피하는 쪽인데요. 오늘은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챗 GPT가 이제 우리가 구글 검색과 비교를 하면 이런 검색이 전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10배 정도 구글 검색 대비 챗 GPT가 한 10배 정도 먹고요. 또 우리가 종류로 보면 이미지 검색은 우리가 텍스트, 문자이든 글로 하는 검색보다 한 60배 정도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동영상 검색 이런 거 나오면 AI로 전기를 결국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앞으로는요.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전기를 저렴하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저 원자력 육성 방안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죠. 원자력. 그래서 지금 또 부각되는 게 소형 SMR 제가 말씀드렸듯이 SMR의 안전성이 굉장히 높고 좀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서 모듈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좀 미래의 원자력 기술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자력이 부각되는, 어제 그래서 좀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런 배경입니다. 앞으로 전기를 과연 어떻게 저렴하게 확보할 것인가. 원자력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 같으면요, 원자력 관련주들, 원자력은 제가 한전기술, 우진, BHI 이 정도가 가장,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 우리가 펀드 같으면 좀 담아 놓을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한정된 자금을 하니까 지금부터 사서 보조 쓸 수는 없고 계속 관심을 두시고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전기가 중요하다. 네, 오늘 화장품 조용하고요. 바이오들은 오늘은 뷰노, 뷰노 강세니까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특급 참만. 자, 설명해 드려요. 최근에 지난주말에 영상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유튜브 영상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자, 뷰노의 이제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뷰노가 긍정적 관찰, 제 핵심으로 된 게 1월에 딥카스 매출이 16억. 딥카스가 뭡니까? 이 회사 지금 예후 예측 솔루션 딥카스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딥카스가 1월에 16억 매출했다. 작년 2분기 3개월 전체인 게 16억인데 이제 올 1월에는 1년도 안 돼 벌써 이제 한 달에 16억 하게 되네요. 딥카스는 뭡니까 하면 우리가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면, 아파서 입원을 하면 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요거 재가지고 네, EMR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요걸 가지고 딥러닝을 기본으로 해서 딥카스가 이 환자가 24시간 내 심정지가 올 점수가 87점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90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님, 의사님, 저 환자 좀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많이 줄겠죠.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병원 입장에서도 네, 이런 거 수익은 5대5 아닙니까? 대체로.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한테도 좋고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심정지라는 거는 죽는 거 아닙니까? 환자의 생명도 좀 우리가 좀 더 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수익도 늘고 이런 거죠. 이거는 병상당 하루 단위로 꼬박꼬박 받아내는 거죠. 봉이 김선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SaaS라고 합니다. 서비스 애저 소프트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가요? 네, 이렇게 꼬박꼬박 받는 거를 고상하게 우리가 Saa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 이렇게 이제 병원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설치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는 가속도가 계속 붙는 거죠. 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AI 의료가 뷰노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은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현실화된다. 이 AI가 기대감이 현실화될 때 주가에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를 엔비디아에 봤잖아요. 원래 엔비디아가 GPU가 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게 그래도 AI가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되겠어? 언제 제대로 기대감이지 매출이 나겠어? 그랬는데 매출로 작년 2분기죠. 작년 2분기에 이게 나버리니까 그때부터 폭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 제가 요 16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제 주관적 분석이고 과연
애널리스트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제가 주관적이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확 늘면 원래 회사 측은 올 3, 4분기부터 손익분기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올 3, 4분기 손익분기 제가 이렇게 이 A라는 거는 이렇게 그 구독형 소프트웨어 매출 구조기 때문에 게임사나 비슷합니다.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쭉쭉 뽑아 먹는 거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돌파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드린 결론적 설명이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충분히 하락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 점에서 폭발적 성장성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는 좀 단기도 좋지만 중기적 관점에 사놓으셔도 좋겠다 하고 어제 설명드렸는데 어제 많이 빠졌죠. 외국인 팔면서. 네, 오늘은 다시 뷰너가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들은 이게 뷰너를 매매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뭘 하는 회사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서 지금 올라가는 배경이 어떤 거냐를 아시면 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CEO님이시고 저라는 참모를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참모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쪽집게처럼 주식을 타이밍을 콕콕 집어주는 그런 전문가 찾아서 그런 CEO님이 되시면 필망입니다. 필망. 우리가 주식시장 겪어봤지 않습니까? 주식을 콕콕 집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워렌 버핏도 못하는 겁니다. 그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저는 그 이름을 비디오 피싱이라 그럴까요? 저는 보이스 피싱처럼 이 비디오 피싱이 아닌가. 여러분들을 막 요즘 유튜브 보면요, 1,000만 원만 준비하세요. 한 달이면 2억 됩니다. 온갖 현혹시키는 짓을 잘 하는데요. 자, 제발 좀 그런 분들 양심껏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하면 본인이 재벌되고 말지 뭘 그렇게 광고를 해대고 말이죠. 어쨌거나 저희 애청자님만이라도 네, 그런데 현혹돼서 쏘가서 폐가망신하지 마시고 스스로 저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서지 않아요. 이게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뷰노가 상승하는 배경은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9시 18분인데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외국인 순매도 시작하는 건요. 9시 18분입니다. 자, 아침 출발이 참 판단이 좀 애매한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분위기가 아니면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다고 지수는 또 0.2% 오르고 있어요. 지수는 근데 0.2% 오르는데 근데 또 등락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 수가 315, 하락 종목 수가 519,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또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유가증권 시장 기준 500개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참 뭐가 앞뒤가 안 맞네요.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또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닥도 내일 이제 300억대 순매도 하고 있는데 지수는 0.4% 또 오릅니다. 근데 또 지수는 0.4% 오르는데 등락 종목 수가 618대 907. 하락 종목 수가 또 일방적으로 많네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뭐 제가 데일리에서 분석했듯이 재료주 장세는 전개되고 있다. 근데 하락 종목은 많아서 하여튼 계속 속골병은 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개장 전 방송 때 예상한 대로 지금 외국인들은 순매도, 적어도 순매수를 크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가 전개되느냐 뭐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오랜만에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랜만에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대주전자재료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종목 리포트 보시면요. 제가 쓴 것들 다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뭐 하는 회사냐? 일단 자본금 77억 예쁘네요. 대주전자재료는 한마디로 코팅하는 요 중에서 자 전도성 페이스트 아시잖아요. 좀 그 라면 스프 중에 걸쭉한 스프를 우리가 페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걸쭉하게 하는 건데요. 그런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미세 분말로 만드는 게 이 집 장점입니다. 미세 분말로 금속을 그걸 바탕으로 여러 소재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나노젤이 요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회사는 나노재료가 이 부분이 성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돼야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만들면 기술력은 예전부터 옛날에 이 회사가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관리원, 우리나라 공대 교수님들, 저명한 분들이 모여서 상 주는데 2019년에 받기도 했습니다. 복합산화물 제조 기술이 뭐냐 하면요. 실리콘이 있잖아요.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받으면 팽창을 합니다. 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 깨지고 해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좀 덜 팽창하도록 코팅하는 겁니다. 코팅하는 요게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이 팽창을 좀 덜 하도록 하는 기술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요걸 가지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세계 최초란 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보르시아 타이칸 모델에 들어간 거죠. 이 소재를 넣어서 결국 실리콘 음극재를 한 그 배터리가 타이칸 모델에 들어갔고 그래서 요게 얼마나 확대되느냐.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올해는 지금 한 5% 수준인데 한 10%까지 실리콘을 더 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리겠다. 더 넣으려면 결국 이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이게 팽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얼마나 많이 이런 배터리가 많이 장착되는가. 타이칸 말고도 뭐 최근에 아우디 이트론 GT도 탑재된 부분이 이것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겠다. 근데 분명 기술 방향은 이 기술이 실리콘을 많이 넣는 쪽으로 각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을 많이 넣는 쪽으로 기술 방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 전기차가 어렵지만 예상보다 못한 성장성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상황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회사구나. 요즘은 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된다.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이 2차 전지 쪽도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소재 중심으로
엔캠 뭐 이런 종목이 한번 쭉 뽑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여. 전에 액, 리튬염 이런 것들이 뽑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다시 TCC 스틸 상대적으로 나은 개별 종목들 TCC 스틸 이런 것들이 또 2월 달에 한번 뽑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캔 만드는 소재죠. 금속, 니켈 도금 강판이죠. TCC 스틸 이런 종목도 한번 뽑고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런 그 실리콘 음극재 쪽도 나름 근거가 충분하거든요. 이런 쪽도.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그런 논리로 움직인다면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녹스 등도 다 움직일 근거는 됩니다. 굉장히 지금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개별화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뭘까 개별 재료주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를 주식은 오르고 빠질 주식은 빠지고 저 방산주들은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역시 네 그동안 좀 올랐던 방산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오늘 데일리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오르면요 좀 올랐다 싶으면 밀어두지 말고 팔아버려야 됩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대응하니까 좀 올랐다 싶고 어제 윗골에다 원봉이 나오면요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기업 내용은 아니까 계속 지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왜냐 한번 빠지니까 한번 빠질 때는 또 겁나게 빠져버리니까요. 네. 자, STI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TI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TI도 039440 종목 장세라서 좀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이거 알기 힘들거든요. 네, 제가 대신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네,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으십니다. 여러분의 학식과 네, 이런 지식들 모든 업종을 가지고 다 설명드릴 자본금 79억 예쁘네요.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CCSS 하는 회사입니다. 한양 ENG처럼 이게 케미컬 스플라이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거 안 해놨나요? 네, 이 영어 약자를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놨나? 이거 해놨네요. 케미컬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그 화학 약품들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정량 공급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한양 ENG하고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그 외 CNG 하이테크 오션 브리지 등도 여들고 하고 있는데 STI는 삼성 쪽이죠. 삼성 쪽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원래 주력이었습니다. 그거는 별 매력이 없었는데 이제 리플로우 장비 요게 이제 리플로우라는 거는 그냥 오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븐처럼 확 구워버리는 거. 우리가 그 네, 요즘은 구리로 해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통해서 볼 형태로 해서 이게 이렇게 PCB를 만들잖아요. 기판하고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때 요것들을 녹이는 여기에서 여기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판과 PCB를 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이는,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구워버리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예전부터 개발했었고, 요게 이제 지금 그 HBM에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 쓰이면서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복잡한 생각 말보다는 복잡합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요게 지금 우리가 HBM이죠.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에서 요 범퍼들 있잖아요. 범퍼들.
이런 것들을 뭐 연결시키고 할 때. 그래서 요 장비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주력 사업이 있고 그 바탕 위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바탕 위에서 HBM 장비가 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면 이게 주가에 대한 판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얼마나 볼지는 판단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발빠른 매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SDI도 여차하면 팔고 또 보고 네,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아셨죠? 자, 오늘 전체적 시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대해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1시부터 쭉 밀렸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순매도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을 아침에 쭉 맸던 한 10시 정도부터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자, 오늘도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남아있는 관건이 수급 한번 적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한번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아까 13분 전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더 커졌어요. 0.2% 정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외국인 순매매는요, 아까 13분 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순매도가. 근데 뭐, 늘었다고 하기에는 뭐 좀 정체 상태다. 순매도가 증가 속도가 줄을 들다 보니까 지수 상승폭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종목은 336, 하락 종목은 512.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인데요. 상승 종목은 7개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하락 종목은 7개 줄어들었고 상승 종목은 21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최근 13분 동안에는 외국인 순매도 증가 폭이 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수도 좀 오르고 상승 종목도 소폭 늘어난 그런 흐름이다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요, 역시 상승폭이 조금 더 늘었어요. 0.1% 정도 더 늘었고, 외국인 순매도가 아까보다 182억, 제법 많이 늘었네요. 순매도 182억 늘었는데도 지수는 소폭 더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 수는 587, 하락 종목 수는 940, 상승 종목 수는 31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37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는 매근이 순매도가 좀 더 늘었고 반면에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또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진 코스닥 하락 종목 940개는 좀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이 말은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승폭이 커지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오히려 이들이 오르니까 하락 종목이 되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양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락 종목이 많다. 역시 오늘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다. 근데 평소와 다른 점은 오늘은 코스닥의 시총 1, 2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좀 하락 종목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그 속에서 결국은 오늘도 포인트는 개별 조류조 장세가 전개될 것인가? 기관 주도하는 아니면 그것도 안 될 것인가? 그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오늘 일본 시장은 지금 출발이 어떤가요? 일본 시장은 오늘도 지금 0.8% 네, 약세 출발이네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3월 들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계속 기울고 있다. 이 점 염두에 두셔서 기관이 매매하는 재별 재료주 위주로 편성 매매는 하시되 네, 그냥 여차하면 현금화하겠다. 이런 대응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코님, 그냥 오늘 비도 오고 하시니까요. 오늘 정말, 네, 전에, 김치전에 막걸리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님, 오늘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점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늘 깊이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드리면, 시장은 살아는 판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든지 푹 꺼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푹 꺼질 조짐이 보이면 자면 현금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개별 재료주에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정현님만 모시고 방송한 날이고요. 목요일 날 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애쓰는 방송 하태미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